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물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권은 강력한 권리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종류는 8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뻔한 내용일 것이고 점유권은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가볍게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이 뭔가요?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렴풋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유권의 개념이 바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으실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파트에 직접 사실 수 있으며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를 남에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에는 사용수익 처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점유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생각해야 할 권리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법률 용어가 그렇듯 말로 표현하자면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시골에는 빈집이 많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시골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골이라서 잘 팔리지도 않고 그냥 몇 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시골집에 들러보았더니 노숙자였던 사오정이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골집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시골집의 점유권은 사오정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오정에게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 소유권도 없고 그렇다고 임대차 계약도 없으니 임차권 전세권도 없습니다. 불법 점유인 것이죠. 한편 홍길동은 상속으로 받은 소유권이라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권은 없습니다. 홍길동은 소유자라도 사오정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매 후에도 전주인이 살고 있다면 점유권은 전주인에게 있습니다. 낙찰 후에도 사실상 지배하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금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전주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전주인은 점유권은 있으나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물권 시간에 배웠듯 물권은 강력한 권리로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점유권이 그 예외의 하나로 등기가 요건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배 즉 점유가 요건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오직 점유하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됩니다. 한 단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유자 홍길동이 저팔계와 임대 차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였다면 이때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둘 다에게 있습니다. 임차인 저팔계는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점유, 소유자 홍길동은 임차인을 통한 간접 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자 홍길동은 임대 차계약이 있는 경우는 간접 점유가 가능하지만 노숙자 사오정과는 임대 차계약이 없으므로 간접 점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